안녕하십니까. 삼성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CI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 부대표입니다. 삼성 KPMG ACI는 다양한 발간물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감사위원회가 회계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주치는 주요한 회계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회계 이슈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가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저희 법인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최근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PF와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융사업본부 임수빈 상무와 심리실 한상현 상무를 통하여 세분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PMG 금융사업본부 소속의 임수빈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PMG 심리실에서 금융기관과 관련된 질의를 담당하고 있는 한상현 상무입니다. 네, 한상현 상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상현 상무님, 저희 오늘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칭 PF를 주제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요즘 금융기관 회계 감사하다 보면 이 PF 부실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부동산 PF의 손실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이제 손익도 점점 안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PF와 관련된 손실 충당금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감사위원분들 대상으로 이 PF는 무엇이고 최근에 부실화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PF는 어떻게 평가하고 감사위원분들이 체크해야 될 항목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PF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서 프로젝트의 사업성 또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중 부동산 PF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부동산 PF의 구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등 사업을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시행사가 중심에 있습니다. 보통은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 기구를 설립해서 그 시행사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주단이 시행사에 대출을 해줘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시공사, 건설사가 건설을 책임지고 진행을 하면서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지급보증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행사가 그 대출받은 자금을 그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이 PF 구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상무님.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PF의 개략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부동산 PF의 사업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부동산 PF는 통상적으로 토지 매입, 인허가, 그리고 착공, 공사, 그 이후에 분양, 준공, 입주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시행사는 사업 초기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와 사업비를 브릿지론 형태로 조달하고요. 이후에 발생하게 될 공사비는 본 PF 대출과 중도금 대출로 충당하게 됩니다. 보통 사업 초기의 브릿지론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되고, 본 PF 대출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업 순서상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등의 차질이 생기면 브릿지론 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이후 단계인 공사나 분양 등의 문제가 생기면 본 PF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상무님.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PF의 구조적 특성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PF의 부실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예, PF 구조적 특성과 부실 문제를 연관지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시행사가 사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지 않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조달한다는 점이 첫 번째 위험 요인입니다. 우선 시행사는 브릿지론을 받고 이후에 본 PF를 통해 브릿지론을 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본 PF로 넘어가 보지도 못하고 브릿지론 단계에서 부실이 생기는 거고요. 본 PF로 넘어간다라고 해도 공사가 잘 안 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은
본 PF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나 신탁사가 시행사가 받은 대출에 대해 지급 보증해주는 경우가 많고,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이 PF에 유동화증권 발행 형태로 참여하기 때문에 PF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대출해준 금융기관뿐 아니라 시공사, 신탁사,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 제2금융권까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말씀해 주시는 PF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의 부실이 악화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PF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부동산 PF라는 것이 결국은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분양이 잘 안 되면 부실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시행사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추세를 봐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PF가 부실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곤 했었는데요. 2005년부터 살펴보면 PF 대출이 한동안 괜찮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2011년에 PF 부실로 인한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고요. 그 후 쭉 안정화된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다시 부동산 PF 위기론이 불거진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최근에 어떤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공사비가 급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PF가 부실화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상현 상무님, 제가 이때까지 PF의 특성 그리고 현재 PF가 어려운 원인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 PF 평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우선 PF 평가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근 감독기관에서 발표한 PF 평가 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에서 2024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던 본 PF나 브릿지론 뿐만이 아니라 PF와 관련된 토지담보대출 그리고 채무보증 약정도 그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평가 단계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양호, 보통, 악화, 우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이렇게 네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상세한 이제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2회 이상 연장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 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유의 부실 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감독 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진구를 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은 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PF 부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겠네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 주신 감독기관의 스탠스나 회계 기준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PF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결국 PF 사업장의 부실 가능성을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자산을 PF 대출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된 부실 가능성을 대손충당금 측정에 반영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PF 자산을 유동화 증권이나 펀드 형태로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부실 가능성은 공정가치 평가에 반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PF 사업장의 부실 가능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식별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본 PF보다는 사업 초기 단계의 브릿지론이 그리고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장보다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호순위 채권에 해당하거나 비주거용 목적의 사업장이 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들의 부실 가능성을 평가하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부실화된 PF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이러한 PF 사업장의 위험과 보상이 매각자의 입장에서 제3자에게 완전히 이전이 되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에서 회계적으로도 제거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상현 상무님, 지금 말씀 주신 PF 대출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보유한 담보 가치 같은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PF 부실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개별적으로 회수 가능 금액을 추정해봐야 되는 사업장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PF의 부실이 악화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회수 가능액을 평가해야 되는 사업장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회수 가능액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의 감정평가액을 회수 가능액에 반영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이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되고 유사 사례를 비교해서 적절한 낙찰 가율을 반영해서 회수 가능액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타당성 분석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사업 수지 현금 흐름이 존재를 한다면 이러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회수 가능액을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적절하게 반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PF 평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무님, 이렇게 부실화된 PF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까 감독기관에서는 부실화된 PF에 대해서 상각이나 매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상무님. 그런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KPMG 딜 어드바이저리 본부에서 PF 토탈 케어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김정환 전무님을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김정환 전무님,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KPMG PF 토탈케어 센터를 맡고 있는 김정환 전무입니다. 저는 부동산 PF 평가, 거래 자문, 그리고 엑시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무님, 그러면 부실화된 PF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전문적인 그 방안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실화된 PF의 처리 방안은 여러 가지로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PF 채권의 매각입니다. 금융기관의 부실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데, 만기, 이자율, 사업 진행 정도 등에 따라서 PF 채권의 매각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PF 채권을 복수의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으로 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PF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여러 금융기관의 채권을 모아서 매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PF 채권의 재구조화입니다. 부동산 펀드, SPC 등의 여러 구조를 통해 PF 채권의 재구조화가 시도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트루세일, 진성 매각이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여러 업권에서 PF 채권의 구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PF 채권 사업장의 경공매입니다. 낙찰된 토지대금, 사업장 대금 등을 통해 PF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인데요. PF 채권의 사업 진행 가능 정도에 따라 낙찰 대금 및 낙찰 가능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경공매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PF 채권의 원리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위험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감사위원회 분들도 담당하시는 금융회사의 부실화된 PF의 그 적절한 엑시트 방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이제 PF 구조나 특성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위원회 분들 입장에서 PF에 대해서 체크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상무님,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감사위원 분들이 담당하시는 금융회사에서 PF 사업장 진단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PF 현장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정확한지,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이나 수익성 분석은 정교하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PF 자산이 부실화됐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재무제표상에 계산하고 있는 PF 대출 대손 충당금이 적정한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감독기관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유한 담보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고 사업성 수지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서 PF 사업별 회수 가능 금액이 적절하게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실화된 PF 사업장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금융기관에서 적절한 엑시트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 또는 토지를 매각해서 대금 중 일부라도 회수를 하고 엑시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용도 변경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정상화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수민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위원 분들이 부동산 PF에 대해서 이해하고 점검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성현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오늘 강연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는 저희 삼정 KPMG의 온라인 교육 포털인 삼정 KPMG 아카데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정 KPMG가 제공하는 발간물과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정보는 ACI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통하여 접속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